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비정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조카도 그 절대 반제 앞에서는 한낱 정적에 불과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핏빛으로 얼룩진 하룻밤, 바로 1453년에 일어난 계유정난입니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그의 맏아들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문종을 일찍 데려가 버렸죠. 아버지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과 12살의 어린 소년이 용포를 입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입니다.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자 궁궐 안팎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은 눈을 감기 전 충신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어린 아들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대신들이 조정을 장악하자 피 끓는 야심을 품고 있던 한 사내가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단종의 삼촌이자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뉘 나라인가, 이씨의 나라인가, 아니면 김종서의 나라인가. 수양대군은 대신들의 그늘에 가려진 자신의 처지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밀히 한명회, 권람 등 모사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려둘 자와 죽일 자의 이름이 적힌 명부, 바로 그 무시무시한 살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운명의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소수의 신복만을 거느리고 당대 최고의 실권자 우의정 김종서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문 밖으로 나온 늙은 대신 김종서, 수양의 수하는 인정사정 없이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조선을 뒤흔든 쿠데타, 계유정난의 신호탄이 터진 것입니다. 호랑이를 쓰러뜨린 수양대군은 지체 없이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단종을 겁박해 왕의 이름으로 교지를 내립니다. 안평대군과 김종서가 반역을 꾀했다. 대신들은 즉시 입궐하라. 아무것도 모른 채 걸문으로 들어서는 대신들. 굳게 닫힌 문 뒤에서는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살생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손짓하면 생과 사가 갈렸습니다. 살생부에 적힌 대신들은 그 자리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붉은 피가 대궐 바닥을 흥건히 적시던 그 밤, 단종을 지키려던 충신들은 그렇게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정적을 제거한 수양대군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스스로 곤룡포를 입었습니다. 조선의 7대 왕 세조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숙부에게 옥자를 내어주고 상왕으로 물러난 어린 단종. 훗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는 움직임이 발각되자 세조는 하나뿐인 조카를 저 멀리 첩첩산 중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사약을 내려 그 어린 목숨마저 거두고 맙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 숙부가 조카를 베고 수많은 충신의 피로 얼룩진 계유정난. 세조는 훗날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만 그 이면에 묻힌 어린 조카의 눈물과 충신들의 피는 역사의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수양대군이었다면 혹은 어린 단종이었다면 그 비정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권력 앞에서는 혈육의 정도, 군신의 의리도 한낱 연기처럼 흩어지고 마는 것인지, 계유정난이 남긴 서늘한 질문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듭니다.